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스페이스 X 이 투자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스페이스 X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씨, 다들 아시죠? 이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만큼이나 좀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파이코인의 좀 다양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파이코인이 접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요번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놨거든요.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준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파이코인, 일단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 돼 있는 건 IOU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코인 마켓캡에 상장되는 조건, 상장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어로 상장할 때도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이건 거래소 개념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대신에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목록인데 사실 코인 마켓캡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실 수도 있겠죠. 이 여기에다 리스팅 되는 건 무료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인 마켓캡 상장은 무료입니다 해가지고 떠 있죠. 그것은 항상 무료다. 리스팅 하는 거는 무료예요. 목록이 무료라는 사실. 글쎄요, 리스팅 하는 건 항상 무료다. 암호자산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단. 여기 신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암호자산 추가 뭐 이런 것들 ICO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제안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때 리스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리스팅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리스팅에서 배제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야, 저딴 스캔 코인이 뭐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돼 있다. 야, 이건 의문인데 또는 저거는 오, 야,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의외의 그 코인들이 리스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코인 마켓캡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좀 부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장을 시켜주는 거, 상장이 아니라 리스팅을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ULU 벤처스, 올루 벤처스 알죠? 올루 벤처스에서 나오는 파이 네트워크 스폰서는 뭐, 포브스다 얘기하는데, 3,800만 달러를 모금해서 목표를 뛰어넘었다. 라고 얘기하면 1억 3,800만 달러입니다. 1억 3,800만 달러면은 얼마예요? 여기다 공 3개만 더 붙이면은, 뭐, 금액이 꽤 되겠죠? 1,380억이네요. 그쵸? 그 정도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포브스 이거보다도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여기 그 세 곳 있죠. 파이코인에 투자했던 세 곳, 투자사 세 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제가 투자사 세 곳은 이미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올로벤처스하고 137벤처스 디자이너 펀드 중에서 이 137벤처스가 아닐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7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고성장 민간기술 기업의 창업자 투자자 등등등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투자사 의미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X, 고스토. 근데 스페이스 X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론 머스크 씨 스페이스 X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알 건데 뭐 그 외에도 더 찾아보기 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그 기업들, 여기 있는 기업들을 평가하고 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137 벤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벤처 캐피탈 펀드로 16억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대요. 16억 달러면은 여러분들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 그렇죠. 1조 6천억 이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파운더 펀드에 있고 보면은 초기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 투자를 공동 주도했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회사 포트폴리오에는 스페이스X, 위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여기에 어디 갔니? 잠깐만요. 이거 좀 해석이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쿠팡 있죠, 쿠팡. 쿠팡도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쿠팡.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우리가 137 벤처스 역시도 무시 못할 그런 큰 회사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여기 잠깐 나왔는데 잠깐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조스, 머스크와 달 경쟁, 아르테미스 착륙선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사 블루 오리진과 4조 5천억 원을 계약했다 해서 여기 아마존 창업자가 이렇게 나사 두 번째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X를 무시를 못한다. 왜? 스페이스X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 씨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드리면은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뉴스에도 뭐 어저께도 막 자꾸 나오더라고요.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초읽기 해가지고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 코리아 기간 통신사가 등록이 됐고 승인 절차 마치면 하반기 서비스가 전망이 돼요. 통신 3사와 경쟁벌에 맥이 될지 주목이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막 비행기 타면은 어때요? 보통 막 와이파이 꺼놓고 그래야 돼. 와이파이 잡히지도 않고 당연히 데이터 같은 거 그래서 폰 같은 걸 다 꺼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달리는 비행기에서도 지금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전망이라고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만큼이나 뭔가 상당히 언제 어디서든 이 위성을 이제 달 쪽으로 막 달이 아니죠. 위성을 이제 위쪽으로 우주 쪽으로 딱 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뭔가를 잡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이다 해가지고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4천여 개의 위성을 기반으로 그리고 위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50여 개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기술적 능력 그리고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뒤 이날 등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이 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국내 사업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솔직하게 인터넷 속도로 봤을 때는 저번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인터넷 속도는 뭐 여기에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요게 뭐 스페이스X가 빠르다 이건 스페이스X가 아니라 요거 지금 스타링크가 빠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범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요게 좀 더 스타링크가 우세할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 요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우리가 그냥 이동통신 3사 쓰면 되는 건데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 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씨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도 있고 요 보이는 게 그죠? 뭐 테슬라 CTO도 있고요. 앤드류 바글리노 테슬라 CTO도 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이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쵸? 삼성전자 DSA 부사장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일론 머스크 씨가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어요. 만나서 회담을 가질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정말로 뭐 약간 팬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일론 머스크 씨를 얘기하면서 팬이라고 딱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그런 사업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볼 때 굉장히 악수를 깊게 하고 깊은 대화 내용을 이렇게 오가는 거를 뭐 이렇게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하나의 사업의 확장 그리고 스페이스X 그러다 보면 이제 파이코인 뭐 스페이스X 하다 보면 스타링크 하다 보면 파이코인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하고 연관성을 줘버리면 안 돼요. 연관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137 벤처스가 뭐예요? 그런 스페이스X하고 있는 137 벤처스 이게 이제 파이코인에 투자를 했다. 요런 거 정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파이코인이 뭔가 열심히 요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좀 더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유튜버들은 언급을 제가 보통 안 하려고 해요. 이 퓨처파이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리저리 발로 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느낀 건 뭐냐면은 그냥 너도 나도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요. 뭐 너도 나도. 그럼 저한테도 유튜버를 너도 나도라고 하면서 그냥 개나 소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 유튜버를 한다라고 뭐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관점이 뭐냐면은 파이코인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파이코인에 뭔가를 할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생태계 매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뭔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전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왜? 이분들이 유통기한이 과연 얼마나 갈까?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접는 분들이 허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좀 다루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솔직하게 이분도 그렇지만 저는 요걸 보면서 좀 개빡쳤습니다.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이유로 촬영하지 못했던 생태계의 헛걸음 편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게를 옮기게 돼서 촬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가게 갔더니. 그리고 어느 가게를 가면 파이 결제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뭐 그 이후에 답변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면서 뭐냐면 직원조차 모를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가게는 갔더니 사라졌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전국에 유일하게 PC방이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여기 뭐 파이코인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까지 심지어 써있는데 사장님께서 앞으로 파이 결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가게 사장님들의 사정이 있겠죠 라고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가게 사장님들의 사정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는 한 곳이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생각뿐이다. 헛걸음질 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네요 라고 하시네요. 솔직하게 이런 게 진짜 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뒤에서 광고비를 받거나 이렇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광고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이분은 받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 막 가가지고 뭐 얼굴 잠깐 비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발로 뛰시면서 실제로 가서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발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이코인에 대한 믿음이 하나씩 생긴다. 다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곳이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헛걸음질을 할 때면은 진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파이코인 생태계 매장이라고 해서 등록된 곳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33곳이라고 돼 있고 평균 시세는 48,836원이라고 돼 있는데 등록은 등록대로 해놓고 어그로만 열심히 끌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가보면 없다 또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저런 분들이 빡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이 생태계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격 낚시예요. 가격 낚시. 잘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계란을 하나를 팔아요. 근데 이 계란이 원래 정가가 500원이고 마트에도 500원이고 똑같은 제품, 그냥 동일한 제품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 A사 계란을 파는데 이게 500원이라고 치면은 똑같이 5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뭔가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뭐 490원 또는 뭐 500원 플러스 0.1파이 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태계 매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매장들이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를 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마트에 있는 가격이 500원인데 얘네도 500원에 팔고 플러스 0.1파이. 아니 가격은 가격대로 돈은 돈대로 받고 파이까지 받는다?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서 할 때는 5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 결제를 받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500원 플러스 0.1파이에 받고 아니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나 같으면 사겠다. 그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걸 가지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기준도 사실은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 가상화폐라는 파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살짝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왜? 파이 실제로 지금 빵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 가격 낚시. 두 번째 홍보를 위한 생태계 매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내 거 팔면서 파이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지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 거면 생태계 매장 같은 거 홍보하려고 단지 내 이제 가게 잘 되려고 이상한 어그로 끌어가지고 야 나는 파이를 받을게 하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이 받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그런 거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런 분들이 빡칠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파이 진짜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발로 뛰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호보다도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은 파이 결제를 받으려면은 진짜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라는 생각보다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이 결제를 받고 또 현금 결제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비율, 배분을 하세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파이로 100% 결제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파이로 높은 비율 결제를 받는다 해놓고 막상 가보면 결제조차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한편 이거보다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요. 가장 현재 분통 터지는 파이오니어는 KYC 무한 검토대기 타신 분들과 KYC 통과 후에 마이그레이션 무한 대기 중이신 분들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이상을 매일 열심히 채굴 버튼 했음에도 KYC 신청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한 분들이다. 먼저 지청하고 허탈감과 소외감, 차별감에 분통이 터진다. KYC 신청을 많아서 못하는 거다.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1만 개 모으신 분들 중에도 KYC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KYC 시스템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빨리 구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KYC 신청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한 분들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근데 이제 약간 요런 건 있어요. 허탈감과 차별감, 분통이 터진다. 사실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뭐 2년, 3년 이제 무한 대기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검토 대기 타는 분들, 결국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 다 공통점이. 자, 파일을 뭐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그냥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전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안감이 좀 더해질 수 있겠죠. 왜? KYC 신청 기회가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불안감이 있을 텐데 일단 소명 최대한 하시고 소명에도 안 되면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들 사실 분통 터지는 거 공감은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전제는 뭐다? 파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분통이 터질 겁니다. 아니 내가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내냐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KYC 된다고 KYC 됐다고 좋아하고 KYC 안 됐다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파이가 내 지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왜? 누구는 열심히 쓰고 있고 재밌게 쓰고 있고 생태계 매장도 233개라고 얘기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그림의 떡이고 소문난 잔치집이고 맨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과 스페이스 X 투자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작 KYC 인증이 안 되거나 또는 파이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 지갑에 들어오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일 경우에는 도대체 뭔가 희망으로만 돌리고 있는 이 자체 현실에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거고 누구나 분통이 터지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다 한들 어쩌겠습니까?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닌 이상은 어쨌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으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댓글에다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보고 또 파이의 관계자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열내지 말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야 되는데 저는 열을 낼 수밖에 없네요. 왜? 항상 제 컴퓨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 꾸준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